네, 안녕하세요. 실시간형 고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만성질염을 항생제 없이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질염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가려움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분비물이 축축하고 냄새가 나요. 밑에 피부가 다 헐고 따가워요. 몽글몽글한 덩어리가 많이 나와요. 아침에 아래가 축축해서 앉아서 일하기가 괴로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겸 때문에 우울해서 나가기가 싫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소를 가장 많이 하게 되세요. 이 부분을 좀 분류를 해보면 분비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려움에 대한 부분, 따가움에 대한 부분, 냄새, 그리고 기분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종합해서 있는데 분비물로 처음에 시작하다가 조금 더 만성화되면 가려움과 따가움이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균은 실제로 없어졌는데 그리고 분비물도 더 이상 나오진 않는데 가려움이나 따가움이 너무 심해서 이것 때문에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부분이 만성화되게 되면은 이제 일상생활 하는데 기본적인 저하까지 같이 오게 되시거든요. 질염 환자분들이 치료에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사실 저희 한의원에 이제 서울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지방에서 뭐 3-4시간 걸려서 오시는 환자분들은 이제 보면은 난임 환자분들이 좀 많으시고, 근데 그 다음으로 질염 환자분들이 비중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멀리서 일주일에 한 번씩 3-4시간 정도 걸려서 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질염에 대한 치료가 상당히 많이 니즈가 있으시고, 또 치료하기가 다른 데서 치료하기가 또 힘들고, 산부인과에서 항생제나 항진균제를 썼지만 반복되는 경향으로 괴로워하시고 나중에는 항생제 써도 안 나아요.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 고리를 끊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항생제 없이 질염을 치료해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제가 질염에 대해서 단순히 질염이구나. 이제 질의 여성의 이제 외음부와 질 그리고 경부 쪽에 해당하는 그 통로에 대해서 염증이 생긴 거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겪게 됐었는데 이 환자분들이 그 부분을 방치하고 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결국 이제 난임과 연결이 되게 돼요. 자궁 내막염, 자궁 내막의 유착, 염증이 생기면 자꾸 그 부분이 달라붙게 되거든요. 유착, 그리고 뭐 경부이형성증이라든지 골반염, 좀 더 파고들게 되면 나팔관 내부의 염증이랑 또 옆에 있는 난소 염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난소 문제 및 착상 문제까지 영향을 주게 돼서 질염이 오랫동안 반복되거나 혹은 이런 염증들이 같이 이제 결합됐던 분들은 임신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염을 초기에 잡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질염이 제대로 치료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궁 면역력을 강화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질염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산부인과적인 분류를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이유가 그 이제 질염에 대한 분류 외에 저희 한의원만 따로 분류하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균성 질염 가장 많이 뭐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검사를 했더니 균이 있대요. 세균성 질염이래요. 유산균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질내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균을 먹어서 뭐 소화에 도움을 주고 대변에 도움을 주고 하는 유산균의 역할이 있지만 그거 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질내 서식하고 있는 유산균 종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산균이 아니라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이라고 하는 균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비율적으로 많이 있다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이 부분이 급속도로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균을 들어왔을 때 이게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많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균이 서식하는 부분 환경이 좀 더 조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꾸 재발하게 됩니다. 세균성 질염이 있는 분들은 골반염이나 혹은 유산 수술 후에 골반염을 생기게 하거나 혹은 자궁 절제술 후에 봉화지겸이 생기거나 자궁 경부의 이상 세포의 빈도가 높아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세균성 질염에 걸렸던 분이거나 현재 세균성 질염이 있는 분들이 자궁 쪽에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 부분이 퍼지면서 정말 커다란 염증, 그러니까 정말 완치되기 힘든 만성염증으로 범위적으로도 상당히 복강내로 많이 퍼져나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의 경우에는 세균성 질염이 이제 반복되게 되면 이제 조기 파수나 조산 그리고
질염이 있는 상태에서 제왕절개를 했을 경우에 자궁 내막으로 염증이 파고들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특징이 생선 비린내가 난다. 그리고 분비물 자체가 약간 회색빛을 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는데, 기생충에 대한 이제 성병이에요. 전염률도 상당히 높고, 성관계 후에 감염률이 70% 정도. 그리고 이제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걸린 분들의 60% 정도는 세균성 질염도 같이 가지고 계세요. 이 질염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이 질염이 있는 상태에서 자궁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봉화지겸이나 혹은 임신 시에 또 조산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남성분도 같이 치료받아야 되는 질염의 종류이고 다른 성병에 대한 검사까지 사실은 집중적으로 받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제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는 분들, 여성분이 있어서 치료받으러 오셨을 때는 저희가 이제 남자친구나 혹은 남편분도 같이 궁청수는 저희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제 질에 흡수시키는 한약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을 남편이나 남자친구분도 같이 사용하도록 제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가렵고 악취가 나는 분비물 상당히 많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경부 쪽은 환자가 실제 볼 수는 없지만 산부인과 진단 시에 딸기처럼 유사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칸디다 질염인데 칸디다 질염도 정말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칸디다 질염은 유독 내가 자궁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자꾸 재발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곰팡이가 원인이 됩니다. 여성의 75%가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어떤 때 경험하게 되느냐 내가 몸이 아파서 다른 이유 때문에 항생제를 장기간 먹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질염이 생겼어요 했을 때 칸디다 질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 또 하나 임신 평생 동안 난 질염에 걸린 적이 없었는데 지금 임신 중인데 질염이 생겼을 경우에 칸디다 질염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당뇨병, 전신적인 자궁,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에 잘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면 칸디다 질염의 특징이 상당히 재발이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항생제를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사용했을 때 그 항생제 사용은 유산균이나 정상 이제 질내 세균을 이제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특징이 있고요. 칸디다 질염의 특징이 뭐냐면 외음부 쪽이 너무 가렵다, 따갑다 이게 피부적인 증상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질의 통증이 있고 외음부가 이제 붓는다라는 느낌까지 받게 되시면서 약간 몽글몽글하면서 치즈 형태의 좀 끈적한 이런 코티드 치즈 형태의 분비물이 다량으로 분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축성 질염이 있는데요. 요거는 갱년기 그리고 폐경 후 여성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질염이에요. 젊은 분들은 위축성 질염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염두를 안 두고 계시겠지만 위축성 질염이 한번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그리고 생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평생 동안 이 부분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 이제 질염 환자분들 층에서도 40, 50대 환자분 혹은 60, 70대 환자분들까지 질염으로 오시는 분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 질이나 외음부 그리고 경부 쪽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질 점막이 위축이 돼요. 그러면서 질 점막이 이제 위축이 되는 부분이 상처가 잘 생기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질염이 더 자주 생기게 되고 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도 혹은 균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도 질염 증상은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이제 질 건조감을 동반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성교통이 있기도 하고 또 화끈거리고 가렵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소를 하게 되십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질염이 있는 여성분들은 내가 외부로 분비되는 분비물에 대한 형태로만 내가 질염이구나 혹은 가려워서 질염이구나 라는 인식하지만 실제 내부 상태는 그보다 훨씬 심각하게 변화가 되어 있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질 상태인데 질과 경부 쪽까지 깨끗하게 붉은색으로 약간의 주름이 있으면서 이런 관 형태를 보게 됩니다. 질염이 발생한 질을 보면은 하얗게 이렇게 덮여 있죠. 분비물이 이렇게 외음부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부 쪽까지 이어지면서 그 관 전체가 하얗게 찐득하게 그리고 경부 쪽까지 사실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부분이 좀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이제 자궁으로 바로 이어지는 자궁 경부가 헐고 빨갛게 되고 짓무르고 오돌오돌해지고
심지어 출혈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나중에 경부세포까지 변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외부에서 나오는 분비물의 형태로만 이제 간과할 것이 아니라 나의 질 저 내부까지 문제가 생겨 있구나라는 걸 암시하게 되니까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시도록 하세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산부인과적, 양방적인 분류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그 병명을 알고 오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 한의원만의 이제 질염 분류를 추가를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세균성 질염이다, 칸디다 질염이다 했을 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항생제나 그거에 관련된 항진균제만으로 이거 치료할 수 없는 환자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궁 면역 저하성 질염이라는 분류를 추가를 했습니다. 요거의 특징은 항생제를 복용하고 질정들을 했는데도 일주일 이상 진행됐는데도 낫지가 않는다. 혹은 두 번째, 처음에는 항생제로 질염이 빨리 나았는데 이제는 전혀 효과가 없다. 한 달 이상 먹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다. 세 번째는 검사를 했을 때 균은 사라졌다고 하는데 가려움이나 따가움 등의 증상은 계속 남아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 네 번째, 항생제랑 항진균제로 질염이 다 나았는데 같은 원인에 노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시험 공부한다고 피곤하거나 혹은 야근한다고 해서 좀 늦게 자거나 혹은 성관계 후 혹은 생리 후, 생리 전 등등등의 원인에 노출되면 매번 다시 재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네 가지의 특징이 있을 때 저희는 자궁 면역 저하성 질염으로 보고 면역 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치료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한의학에서의 질염 치료는 단순히 뭐 질에 있는 균에 의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균을 죽이는 항생제 처방하는 게 아니라 만성질염의 원인은 전신 장부의 기능 장애와 연결을 시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비위의 기능이 약해서 냉습이 자꾸 생기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대장이 이제 해독력이 떨어지면서 습열이 자꾸 조장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전신 장부의 기능과 관련시켜서 약제를 쓸 때도 실제로 질염을 항염시킬 수 있는 약제와 더불어서 예를 들면 뭐 대장 습열의 변증이 나왔다 그럼 대장 습열을 해소할 수 있는 약제도 같이 포함을 해서 약 처방을 하게 되면 이분의 원인이 되는 근본 뿌리까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발률도 줄이고 재발률도 줄이고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하초, 이제 배꼽 이하의 부분에 대한 습사를 제거하는 약제를 사용하는데요. 습이라고 하는 게 축축하는 뜻이거든요. 축축하게 되면은 염증이 생기는 환경에 상당히 많이 이제 조장을 하게 됩니다. 습사를 제거해서 뽀송뽀송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약제를 사용하게 되고 이 부분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습사를 제거하는 양방적인 양약을 사용했을 때는 바짝 말려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그 보호막까지 사라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약재를 사용해서 사용할 때는 질에 필요한 보호막이 촉촉하게 유지를 하면서도 안 좋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습사는 뽀송뽀송하게 제거하는 이 부분에 대한 약재를 같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자궁 면역을 이제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재를 같이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질이라든지 외음부 쪽에 분비물이 자꾸 서식하게 되는 균 환경을 제어하기 위한 항염약제를 같이 사용해서 한약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질염치료 이제 경부 해독 치료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질염이지만 질염이 시작된 부분에서 단순히 이제 질의 문제가 아니라 파고들게 되면은 자궁의 입구에 해당하는 경부 쪽까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경부 쪽까지 같이 해독 치료를 하지 않으면 결국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부 해독 치료라고 해서 외음부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궁 입구에 해당하는 경부 쪽까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해독을 할 수 있는 경부 해독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궁 면역 체계 불균형으로 인해서 손상된 질이나 경부 조직까지 치료하는 부분의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부 해독 치료의 프로그램 구성은 이제 해독 한약을 저희가 처방해서 먹게 되고 혹은 해독 한약까지 필요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들어가게 되고요. 원내 오셨을 때 면역 침이랑 항염 아침을 같이 사용해서 이제 주 1회 정도 치료를 같이 진행하게 되시고요. 집에서 하는 부분은 궁청수라고 아까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죠. 뭐 트리코모스 질염이라든지 성병에 관련된 부분은 남성 파트너도 같이 궁청수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해독 치료제라고 하는 궁청수 질 쪽에서 흡수시키는 한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성용 유산균 제제인 이제 레이디라 요것도 앞에서 제가 세균성 질염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유산균이 아니라 여성 내 질에 서식하고 있는 락토바실러스 퍼멘tum균이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을 먹어야 질염에 대해서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락토바실러스 퍼멘tum균이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레이락을 개발했었고요. 이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저희가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 해독 치료의 필요성은 뭐냐면 그러니까 질염이면 단순히 질만 치료하지 왜 경부 쪽까지 해독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한 답변인데 자궁 경부라고 하는 부분이 질과 자궁을 연결해주는 통로예요. 그리고 자궁이 너무 소중한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 바이러스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딱 막아주게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가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성암이 사실 뭐 1위가 자궁 경부암이라고 할 정도로 세포 변형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부분인데 질과 가장 인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염을 자꾸 반복이 되면은 당연히 경부 쪽까지 영향을 미치고 실제 환자분들도 보면은 질염이 뭐 한 달 이상 지속된 분들은 경부 쪽이 헐어 있거나 우리 입안 헐듯이 헐어 있거나 혹은 패여 있거나 혹은 울퉁불퉁하거나 뭐 피부가 벗겨져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하는 경부에 이상 소견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은 자궁 경부에 이형성증이 오고 그리고 자궁 경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부 해독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목표는 근본적인 자궁 면역 환경의 이제 회복인데, 이제 이렇게 딱 근본적인 자궁 면역 환경의 회복. 이제 말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경부 해독 치료의 목표가 뭐냐면 항생제 없이 같은 증상이 오더라도 스스로 그 부분을 항생제에 의존하지 않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는 질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치료 목표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증상이 생기더라도 더 빨리 좋아지고 그리고 그 강도도 가장 극심하게 괴로웠던 증상보다는 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사실 평생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부 해독 치료를 근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난임과 이제 경부 해독 치료의 이제 관계예요. 제가 난임 여성분들의 치료에서도 경부 해독 치료를 같이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질염도 없는데 왜 난임 환자분들한테 경부를 치료하지? 이 부분 뭐냐면 경부 부분에서 자궁 내막이 같이 재생되는 공통적인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난임 여성의 이제 질염이나 경부암 등의 증상으로 인해서 내막 염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궁 내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막 입구에 염증의 재발률을 이제 떨어뜨리고 그래서 내막의 재생력이라든지 착상 성공률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종합을 하자면 착상이 잘 안 되는 여성들이 예전에 질염에 걸렸었거나 뭐 경부가 헐어 있대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자궁 내막은 좋다고 하는데 착상이 잘 안 돼요 하는 분들은 자궁 내막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염증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부 해독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실제로 그런 치료를 통해서 다른 원인들을 찾지 못했던 난임 여성들이 시험관을 성공하시거나 혹은 자연임신 성공하시는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사연인데요.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원래 질염이 없었는데 2년 전에 폐경하고 나서 계속 질염이 있습니다. 항생제를 써도 좋아지지가 않고요. 가렵고 따갑고 축축하고 그러면 또 질 건조증을 느낍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죠. 전형적인 사실 위축성 질염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인데 폐경을 하고 나서 질염이 생기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고 따로 이걸 어디 가서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폐경 전에 한 뭐 5, 6년 전부터 시작해서 폐경 이후 평생 쭉 끝까지 에스트로겐이 저하되는 부분 때문에 질 점막이 위축되게 돼요. 점막이라고 하는 것은 촉촉하게 정상적인 영양물질이 보호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위축되다 보니까
보호할 수 있는 막도 사라지고 상처에도 예민해지고 또 외부에서 균이 조금만 들어와도 바로 증상이 생기고 그리고 피부가 워낙 예민해지고 얇아져 있기 때문에 가렵고 따갑고 이런 피부적인 증상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되게 축축한데 질 건조증이 느껴지고 밑에서 바짝바짝 사실은 건조한 느낌이 들고 실제 이런 분들이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교통도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되십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젊은 여성의 질염 치료와는 좀 다르게 또 치료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부 해독 치료 이 부분은 질염 환자분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저희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항염 약제라든지 또 이제 장부상의 어떤 부분의 원인이 되는지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는 약제들 그리고 자궁 면역 환경을 개선하는 약제들을 같이 포함한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이런 경우에는 질점막 보습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질점막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보호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상실되어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 질점막 보습 치료를 병행하면서 질 건조증도 이렇게 호전이 되시고 가렵고 따갑고 이런 피부적인 증상도 보호가 되면서 점점점 호전이 되시고 축축한 부분도 상처가 있으면 자꾸 분비물이 나오게 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줄어들면서 이제 훨씬 더 질염 증상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폐경 이후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경부해독 치료와 질점막 보습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인데요. 이거는 이제 질염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아닌 것은 1번 변비, 2번 자궁 내막염, 3번 골반염, 4번 난소염증. 이제 내용을 쭉 들으신 분들은 사실 금방 몇 번이다 라고 답변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까지 카카오톡 치료한의원 자궁센터로 다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부분은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